그다음 이제 WNBA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하는데 미국에서 진짜로 인기가 이렇게 많은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뭔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진 않지만 근데 WNBA가 어쨌든 인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주말간에 이 WNBA 플레이오프 결승전 뭐 1차전, 2차전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에서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WNBA 전성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리그가 1997년에 탄생했다 하는데 리그 탄생 이래 역대 최고 시청률을 올해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WNBA 플레이오프 현재 결승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까지 이 플레이오프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WNBA 플레이오프 기간에 뭐 17개 경기 평균 시청자 수를 집계해 보니까 97만 명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준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청자 수가 8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준결승으로 갔는데 플레이오프 단계보다 시청자 수가 조금 감소한 데에는 이 케이틀린 클라크 영향이 있겠죠. 케이틀린 클라크가 워낙 여자 농구계의 메시 뭐 그런 식으로 불리고 사실상 뭐 차세대 미국의 스포츠 슈퍼스타 그렇게 불리니까 이 케이틀린 클라크가 속했던 그 플레이오프 경기 이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인디애나 피버라는 팀 소속인데 여기 인디애나 피버가 하필이면은 그 두 경기만에 2연패에서 광탈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시청자가 그 뒤론 줄었는데 1차전에 180만 명, 2차전에 250만 명 기록하면서 WNBA 플레이오프 역대 역사상 최대 시청자 기록했다고 합니다. 케이틀린 클라크 팀 나오는 경기는. 그리고 이 WNBA 인기가 진짜 이렇게 엄청나구나 이런 게 좀 느낄 수 있는 게 결국 티켓 가격 상승이 이걸 증명합니다. 결국 수요가 많고 뭐 안표도 많아지고 그럴수록 티켓 가격이 상승하는 게 전 세계 어디든 이제 좀 룰이라 볼 수 있는데 2024년에 이 WNBA 팀이 12개 팀 있다 하는데 12개 팀 다 티켓 가격이 평균 세 자릿수씩 상승했습니다. 물론 두 자릿수 상승한 이런 팀들도 있지만 보통 많이 상승한 팀은 뭐 300%씩 작년 대비 티켓 가격이 뭐 그렇게 상승하고 정말 이 인기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티켓 가격이 상승하는지 신기하고요. 진짜 예시로 뭐 애틀란타 드림이란 팀이 있는데 2022년에 61달러였던 홈 티켓 가격이 2024년에는 홈 경기 티켓 가격 평균 191불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워낙 미국에도 리셀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뭐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평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근데 결국 이렇게 WNBA 인기 상승을 다 끌어온 사람은 케이틀린 클라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올해 대학 리그를 떠나서 이제 WNBA에 올해 초부터 데뷔했으니까 그 이후로 정말 전례 없는 인기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케이틀린 클라크가 누구길래 그렇게 WNBA 열풍을 끌고 있냐? 이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는 이게 올해 4월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NCAA 이게 전미 대학 협회죠. 전미 대학 협회 디비전 1, 그러니까 농구 디비전 1 남녀 통틀어서 그 역대 최다 득점 기록 3,951점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NCAA 디비전 1에 뭐 과거에 스테픈 커리도 뛰었고 다 그랬는데 그들의 기록을 이 여자 선수가 뛰어넘은 거죠. 뭐 미국에서는 여자 스테픈 커리 뭐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3점 슛도 워낙 괴물같이 잘 넣고 하니까 워낙 이제 이렇게 뭐 남녀 통틀어서 기록을 케이틀린 클라크가 다 써내려갔다 보니까 2024년 WNBA 드래프트에서도 전체 지명 1순위로 지명이 됐고 그 당시 이제 WNBA 드래프트 단계도 TV에서 다 중계를 하죠. 그때도 역대 최다 시청자 경신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플레이오프 때보다도 오히려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대학 리그에 있을 때가 이 시청자 수가 훨씬 많았는데 NCAA 여자 농구 결승전, 그 당시에 물론 케이틀린 클라크가 소속해 있던 아이오와 대학교는 결승전에서 패배를 하며 준우승했지만 시청자 수 1890만 명 기록하면서 뭐 NFL, 올림픽, 피파 월드컵 제외하고 그 미국 스포츠 이 역대 최다 시청 기록 이렇게 기록했다는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틀린 클라크 혼자서만 인기가 많으면 WNBA가 그렇게 뭐 롱런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근데 이 스포츠가 또 이제 막 그 이 스토리가 있고 뭐 라이벌 구도가 있고 해야 점점 더 많은 팬들이 유입되고 더 재밌게 즐기는 건데 케이틀린 클라크에게는 정말 운이 좋게도 이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물론 경쟁이라 하기에는 사실상 케이틀린 클라크가 축구로 치면은 뭐 메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나마 이 2002년생 둘 다 2002년생인데 엔젤 리스라는 이 시카고 스카이 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뭐 케이틀린 클라크의
완전히 견주긴 힘들지만 굳이 따지면 축구에 이제 메시, 호날두 뭐 메호 대전이라 해야 될까요? 근데 호날두급은 아니고 약간 뭐 네이마르 정도라 해야 될지 어쨌든 그런 좀 경쟁 구도 꼽히면서 뭐 올해 신인상 케이틀린 클라크가 사실상 관계자 투표 몰표 받았는데 그나마 엔젤리스 선수가 딱 한 표 받으면서 이변을 딱 한 표로 이변을 보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둘이 경쟁 구도를 뭐 동갑내기로 이렇게 약간 라이벌 팀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스토리도 WNBA 시장에 조금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기 상승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볼 수 있겠고. 근데 또 이 스포츠 관련해서 결국 이런 스포츠 스타들, 스타 선수들, 뭔가 이런 게 등장하고, 최근에 이제 뭔가 Z세대 소비 패턴, 그리고 또 SNS 시대에 이런 게 결합하면서 이 스포츠 관람, 그리고 스포츠 관련한 시장에 대한 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이 딜로이트, 그 PwC랑 또 어디죠? 여러 개 있는데 그 세계 4대 회계법인에서 그 딜로이트에서 내놓은 자료 중 하나인데 이 스포츠 스타하고 SNS가 만나서 몰입형 스포츠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처음부터 뭐 태어났을 때부터도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 만지고 SNS에 익숙하고 하니까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그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막 축구 보면서 막 계속 올리죠. 뭐 농구 경기 TV로 보면서도 뭐 "아 재밌네." 뭐 "아 너무 못한다." 뭐 그런 거 이제 막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하는데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보거나 자신의 의견을 업로드하면서 점점 더 이런 스포츠에 좀 더 뭐 공감하고 거기서 사회적 유대 활동도 유대감도 막 형성하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스포츠 경기들 경기 끝나고도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뭐 국내 K리그나 야구도 그런가요? 어쨌든 이런 뭔가 뭐 e스포츠 뭐 그런 쪽 보면은 항상 이제 스포츠 경기한 내용 외에도 뭔가 그 각자만의 뭐 SNS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SNS를 통해서 막 비하인드 스토리, 선수들만의 막 라커룸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실제로 그 아마존 프라임에서 했던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 있는 토트넘 거기 라커룸 이야기 조제 모리뉴 감독 시절에 그런 것도 막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다큐로 만들고 그런 게 정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결국 계속 그 개화하고 있고 스포츠에 약간 이런 Z세대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아이돌 덕질 문화가 스포츠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 팬덤처럼 스포츠 팬덤 문화가 변해가지고 막 스포츠 경기장에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 그 백통이라고 하나요? 그 카메라 대포 카메라 그 막 확대 엄청 되는 그런 거 가져와서 이제 관람하고 근데 결국 그런 게 하나의 Z세대의 주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시장의 성장이 앞으로 이 젠지 소비력이 강한 세대가 성장하며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WNBA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선수 관련 굿즈, 이런 수집 현상이 특히 젠지 세대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 결국 이런 스포츠 스타가 뭐 협업하거나 뭐 후원받는 그런 이제 제품들, 뭐 브랜드들 그런 것도 뭐 결국엔 이 선수 관련 굿즈 수집 현상이 증가하니까 꾸준히 모니터링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WNBA 인기 증가하고 그리고 WNBA 시장에 사실상 인기 상승을 다 끌어내고 있는 이 여자 농구계의 메시인 이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현재 딱 두 개 회사랑 협업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는 나이키고 하나는 아머 스포츠의 윌슨이랑 계약했습니다. 올해. 근데 약간 나이키는 확실히 그 일을 좀 못했다라는 게 많이 티가 나는 게 아직도 케이틀린 클라크랑 관련해서 제품을 하나도 안 내놨고요. 올해 초에 계약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윌슨 농구공 여기랑은 많은 제품들 벌써 컬렉션 제품 내놓고 있고 벌써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합니다. 아무래도 2020년부터 그리고 WNBA 공식 공인구를 윌슨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뭐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도 있고 뭐 결국에 뭔가 이런 슈퍼스타가 등장하고 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면 뭐 관련 이제 산업도 같이 성장하는 게 뭐 나타나다 보니까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뭐 윌슨이랑 같이 단연 파트너십 체결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브랜드에 대해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뭐 윌슨 브랜드 갖고 있는 아머 스포츠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아머 스포츠에서는 사업부가 세 개입니다. 테크니컬 어페럴, 아웃도어 어페럴, 뭐 볼앤 라켓 적혀 있는데 요 까만색 테크니컬 어페럴이 아크테릭스 다들 잘 아는 그 아크테릭스 브랜드 성장률이고 초록색 아웃도어가 살로몬이 있는 브랜드다.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테릭스랑 살로몬은 워낙 성장 잘하는데 이 볼앤 라켓 결국 윌슨 있는 사업부는 성장세가 상당히 저조하고 역성장 막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가 뭐 현재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고 뭐 WNBA 인기 올해 이렇게 뭐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사실 내년에 더 증가할 가능성 높겠죠. 스포츠라는 게 어느 한 해 반짝했다가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내만 봐도 국내도 뉴스 참 많이 나오죠. 뭐 KBO나 그 이제 프로야구나 뭐 K리그 축구 그런데 이제 2030 여성 팬이 정말 많아졌다. 뭐 그런 뉴스 참 많이 나오는데 뭐 전 세계 어디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윌슨 같은 경우엔 미국 매출 비중의 70%고 결국엔 이제 케이틀린 클라크의 효과 좀 후광을 받아서 이런 브랜드도 성장세가 조금은 가팔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윌슨 측에서도 뭐 3, 40년 전 마이클 조던 농구화 컬렉션 이후로 케이틀린 클라크가 가장 경이로운 수준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라면서 케이틀린 클라크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체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뭐 나오는 뉴스만 봤을 땐 정말 인기가 많고 거의 뭐 신드롬에 가깝다고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 스포츠 주가 체크해보면 뭐 사상 최고가 랠리 펼치는 데에는 최근에 뭐 중국 그 황금 연휴 골든위크 1월 그 10월 1일에서 10월 7일 8일 그 국경절 연휴 기간에 뭐 매출이 60% 이상 성장했다. 그런 발표 때문에 주가 상승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런 뭐 아크테릭스 살로몬 외에도 이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로 윌슨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어쨌든 뭐 정말 대단하고 그 여자 농구계의 메시라고 불리니까 한번 앞으로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